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도 타짜 함께하는 네 타짜입니다. 아니다, 세 타짜로 출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 소장, 서 타짜는 정확한 워딩은 송구하게 좀 늦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네, 이유 있는 지각인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수능 날이긴 한데 예.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학교 시험 날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아. 항소 포기 때문에요? 뭔가 이게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을 치르기는 싫고 예. 배도 아프고. 항소 포기 문제는 그럼 서영주 소장 오면 예. 그때 논의하시죠. 그럴까요? 다른 것부터 할까요? 네. 아, 그럴까요? 네. 다른 것부터 아니 좀 배 아파가지고 늦기까지 하는데 또 그걸 기다렸다가 기다려야죠. 의도 있는 지각인지 우연인지 네. 오면 물어보고, 우리가 항소 포기 아이템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에요. 아, 오면 또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방불가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소소장은 피해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본방을 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9월 18일 날 여의도 타짜 코너에서 조희대 대법관 관련 의혹을 다루던 과정에서 제가 이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강TV의 정천수 PD가 3건의 제보 녹취를 조작한 적이 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듣고 열린공강TV 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녹취는 열린공강TV 측이 사정상 제보자의 음성을 자신의 음성으로 대체했거나 또는 AI 음성으로 변경해 내보내야 할 경우 영상 제목에 공지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조작이 아니라 변조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증거라고 언급한 내용도 열린공강TV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린공강TV와 정천수 PD님, 그리고 저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셨던 방송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사과와 유감을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유병잡힌 같이 시사. 방송했던 우리 패널들한테 사과 안 하나? 예? 사과합니다. 근데 이게 사과해야죠. 예. 균형 잡힌 시사. 농담이었습니다. 정치. 예. 제가 사과를 받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거라는데. 사과합니다. 예. 받으십시오. 저는 안 했죠 그렇게. 예. 예. 받으십시오. 하여튼 뭐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예. 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아, 좋은 프로예요. 예. 자, 이거를 보죠. 예. 서용주 서타짜는 오지 않았지만 뭐 어차피 이거 얘기 시작하면 서타짜 올 때까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왜 장타짜 뭐 불안합니까 지금? 원고가 없어요. 아, 원고요. 예. 이 원고만 주시고 다른 원고는 아, 그래요. 예,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 원고 없어도 다 알고 계시잖아. 예. 요즘 뭐 사실 어, 뭐 그럼요. 언제 원고 받다고 갑자기? 예. 벌써 원고 잘 안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없으면 불안해요. 예. 그렇죠. 이제 노만석 대장도 항소 포기 논란 요구부터 해볼 건데, 노만석 총장 대행이요. 결국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제도 사의를 표명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남기고 그동안 정말 주옥 같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많이 남겼거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사의 표명은 잘했다 아니면은 좀 더 버티지. 요거만 뭘 버텨요? 제가 말하죠. 진즉 사의를 표명했어야지. 예. 그리고 본인 리더십이 다 붕괴된 상황이고 스스로 그걸 자초한 상황에서 예. 뭐 5일씩이나 버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근데 저렇게 입국 다물고 그 도망치면 답니까? 이런 사고를 쳐놓고 저는 저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 사태 불거진 이후에 계속 말이 바뀐 데다가 예. 마지막까지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의는 당연한 거고 예. 경위가 뭔지를 정확히 밝혀야죠. 경위. 예. 아니 지금 수많은 지금 의혹을 남기고 저렇게 본인만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가서 예. 나는 홀가분하다. 자기만 편하면 되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검찰 조직도 이것 때문에 예. 안에서는 들끓고 밖으로부터는 또 이참에 어쨌든 조직적 항명 이거 이제 단호하게 뭐 처부수겠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납득이 안 가는 대목들이 너무 많은데 장관 얘기 다르고 대검 얘기 다르고 예. 중앙지검 얘기 다르고 도대체 뭡니까 이게 같은 의사결정 라인에서. 예. 그러면 그중에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전 노만석 총장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검찰 내부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 아니에요. 예. 그럼 본인이 외압이 아니라면, 외압이면 외압이라고 정확하게 인정을 하든가, 외압이 아니라면 어떤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항소 취소라는 결정을 중앙지검에 지시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저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저런 사람 골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검사 아니 저 퇴임식을 한다거든요.
그 퇴임사 때 뭐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제는 검사는 말이 없다 이렇게 배웠다 요 얘기를 한 거로 봐서는 퇴임사 때 구체적인 게 안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언론사 취재가 들어갔거든요. 말씀하신 그거 좀 보시자고요. 왜냐면 이진수 차관하고도 말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만석 중앙일보 보도 보면 노만석 대행은 그 검사장들한테 대검 부장들한테 얘기한 건가요? 뭐 본인들 찾아온 사람한테 이거 법무부 차관이 전화해가지고 3가지 선택지 얘기했는데 다 항소 포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이진수 차관은 어제 국회에서 얘기한 거 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장관 얘기대로 신중 검토만 얘기했지 3가지 선택지 이런 거 없었다. 결국 이것도 진실 게임인데. 그런데 네,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만 나쁘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음. 노만석 비겁하다라고만 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 압력을 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압력을 가한 쪽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예. 그 압력을 받아서 결국엔 항소를 포기를 선택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비판이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예.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요. 노만석 검찰총장은 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대가 세지 않고 대가 세지 않고. 네, 내가 그냥 검찰을 지켜야 되겠다. 예. 검사로서 자존심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아서 예. 저런 분을 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권에 예. 처음부터 노만석을 대행시킨 것에 대한 목적을 잃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가 약한 사람을 세워서 흔들 수 있는 뭐 그런 말이에요? 민주당 쪽 패널 일부가 맥 소장님 아니에요. 민주당 쪽 패널 일부가 민주당 패널이구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뭐 노만석 총장 예. 당시 그런 압력 받았더라도 그냥 이거 항소하라고 얘기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예. 그럼 그런 거 안 해놓고 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노만석에게 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집중되더라고요. 적반하장이다. 어제 MBN 보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MBN 보도 보니까 저 7일 오후 그날 5시 반쯤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노대행한테 전화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노대행이 아직도 안 하고 있었어?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까지는 본인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시간 뒤인 오후 8시 반쯤에 노대행이 법무부로부터 항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결국 이 이진수 차관이 건 것으로 보이는 이 전화 뒤에 항소 포기적으로 기류가 급변했다. 그럼 두 사람은 전화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건데 그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노 전 대행하고 이진수 차관하고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뭐 내용은 모르지만 내용 모르지만 뭐 당하는 사람 말이 맞지 않겠어요? 당하는 사람 말이 당연히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차관은 별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이게 답답한 게요. 이 답답한 노만석이라는 분이 뭐 검사는 말을 뭐 줄여야 하고 뭐 검사의 본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뭐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도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만약에 항소 포기 안 하면 수사지휘권 발동할 거란 게 하나 있었을 거고 예. 그렇죠? 거기에 더 나가서 이렇게 되면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1년 후에 유예 기간이 있은 후에 예. 보안 수사권 아예 없어. 예. 그냥 서류만 받았고 예. 기소만 하는 관청이 될 수 있어. 보안 수사권 지키려면 협조해야 되는 거 협조해. 아니야? 이런 거? 뭐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 뭐 개인적인 얘기는 모르겠는데 음. 결론적으로 그러면 검사라면 예.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거 항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급한 게 뭐예요? 요거 먼저 하고 제도야 예.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권이 뭐 50년 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을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건 아쉬움이란 단어로 하기에는 좀 약한데 예. 방송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참 대단한 분이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서타짜. 네. 피하고 싶었겠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피할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네. 신중한 검토. 음. 장관이에요. 네. 장관님 항소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질문이 아마 장관님 항소하겠습니다. 요거였을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질문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장관님 항소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네.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팩트만 보면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런 의견을
냈다라는 뭐 신중 말은 것이고 그렇게,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아니냐라고 우길 수는 있으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수사지휘권이 형식을 갖추진 않았죠. 형식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아니고 예. 지금 노만석 이제 사퇴를 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예.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사실관계 확인이거나 아니면 그 진위에 대한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진수 차관 자체도 장관의 그런 뜻을 전했고 노만석 검찰총장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고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 선택지 이게 아니라 이진수 차관 말대로 장관이 심중하게 검토하랍니다라는 의견 제시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렇다 했다 하더라도 이미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신중하게 판단해서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냐는 거죠. 듣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부분은 이 항소에 실익이 있느냐라는 예.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쪽은 하지 말라는 거지만 예. 아니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하세요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결정이다라는 것들이 아주 드라이하게 보면 그런 것이고 여기에 이제 정치를 넣으면 예. 이게 사실상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하지 말란 소리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든 말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자꾸 이 부분이 뭔가 외압이 있다고 국민의힘 측이나 일부 이 공격이 들어오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저는 정리가 돼요. 그 조금 입장이 바뀌었네요. 예. 어제까지는 민주당의 주류적인 기류가 잘한 항소폭이다. 항소폭이가 마땅하다. 예. 이랬었는데 조금 이제 기류가 바뀌었네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해도 상관없다. 네. 예. 그 대장동 변호사들이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노만석 대행뿐만 아니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떳떳한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어쨌든 이 결재권자입니다. 그렇죠. 항소장 제출은. 근데 본인이 결재했으면 밀고 갔어야죠.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의 지시나 예. 내지는 법무부로부터의 영향이 부당하다 판단되면 안 따라도 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진우 검사를 징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 예. 항소폭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사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는 있었겠죠.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엎드려 놓고 밑에서 그거 가지고 반발하니까 사표 던지고 나는 원래 하려고 그랬어. 런한 거 아니에요. 그 떳떳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수사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판검사 수사검사들도.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 프로세스에 미리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저런 외압을 차단하고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항소장을 제출하고 징계받든가. 예. 그것도 아니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저렇게 이제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고 검사라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항소 포기인 건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전 과정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항소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항소폭으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법률적인 이익을 누가 얻느냐. 결국에는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얻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한 항소폭이다, 옳은 항소폭이다라고 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패가망신했으면 좋겠다. 다 패가망신했으면 좋겠다. 김만배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익 보는 일을 왜 하냐. 그리고 7,883억 예. 그게 이제 범죄 수익으로 확정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환수 못하는 것도 뭐 통탄할 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게 맞는 스탠스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이 다르고 민주당 입장이 다르고 장관 입장이 달라요. 장관은 뭐라 하냐면 잘된 수사, 잘된 재판이라 그랬어요. 원론적으로 보면. 자, 잘된 수사, 잘된 재판인데 그걸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도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피고인들이 그 잘된 수사, 잘된 재판을 뒤엎어보겠다고 항소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거기서 항소를 포기해요? 그 말이 됩니까?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래요. 장관은 잘된 기소, 잘된 수사라 그러고 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대통령실 장관 다 민주당이 따로 논다. 다 입장이 다르고 논리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여권이 소위 말하는 여권이 하나의 목소리로 집중을 해달라. 예. 뭐가 분명한 입장인지. 안 맞는 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맞는다. 생각이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그러니까 우리 박타짜 분석대로 하면 민주당도 어제하고 오늘 좀 톤이 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이게 좀 뭐
명분에도 안 맞고 논리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상식과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생각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예.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영주 소장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정권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일당이 1심에서 저런 재판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검찰이 이거 항소하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거 항소하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라고 하고 차관이 전화를 해요. 그럼 선택지를 3가지를 줘요. 그러고 나서 항소를 못 해요. 그럼 민주당 뭐라고 했겠어요? 예. 김건희 눈치 봐가지고 윤석열 눈치 봐가지고 항소를 못 했겠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노설 뭐 이런 거. 그 검사들이 야 이거 항소 포기한 게 이거 잘못된 거지 이게 잘 된 거야 검찰총장 당신 책임져야 돼 설명해야 돼 사퇴해 이랬을 때 그 검사들 향해서 박수 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하니까 뭐 잘했다 검찰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검찰 책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틀려요? 아니 압력에 굴복.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가한 사람들이 법적인 부분과 사실적인 부분은 다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항소 포기를 하게 한 행위들이 드러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의견을 제시한 걸 가지고 정치를 넣으니까 뭐 일파만파 되는 것이고 사실 항소 포기했던 사례들을 또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가 나열하면 예. 지난 정권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뒤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뒷거래가 있었냐 이게 이제 정치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시에 검찰이 뭐 최은순 씨 그 항소 포기를 한다거나 뭐 장동혁 등등등 왜 이 그 본인들 국민의힘 쪽 그 의원들에 대한 1심에 대한 항소는 포기하고 예. 왜 민주당 쪽 항소는 유지했는지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정쟁의 영역이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관계만 따지자는 거예요. 다소 항소 포기라는 부분들이 이 사건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만 예. 사실 검찰이 결정한 부분들 그리고 노만석 이 검찰총장의 좀 조금 비겁함, 많이 비겁함. 예. 그다음에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비겁한 선후관계가 바뀐 사직 이런 것들이 문제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36명이 거의 지금 뭐 반발을 크게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냥 뭐 검찰의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아니 나 하나 궁금한 거. 누구지? 저 정성호 장관의 뜻은 항소 포기가 맞다는 뜻인 거 맞는 거잖아요. 항소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신중한 검토라고 의견 제시했다는데 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그냥 검찰총장 대행에게 대놓고 수사 지휘했으면 어쨌든 혼란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막 왔다 갔다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수사지라는 카드를 안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냥 아니 왜냐면 지금 뭐 신중한 판단해가지고 차관 전화하고 나중에 바꾸고 뭐 네가 했네 내가 했네 뭐 반발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깔끔하게 수사지휘 하지. 왜냐면 추미애 장관도 했었고 천정배 장관도 했었는데 그냥 깔끔하게 야 이거는 구형량보다 많이 나온 것도 있고 검찰이 뭐 수사 과정에 좀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니 그냥 항소 포기하지라고 수사지휘 했으면 안 돼. 그럴 정도 명분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지금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0번을 양보를 해서 항소 포기한 것에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 정권도 그렇고 뭐 다른 정권도 다 그랬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예. 그러면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관계된 사람이나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이에요. 무슨 관계가 없다고 항상 주장하는. 그래서 명분이 없다. 대놓고 명분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여권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고 여권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률적으로 이익이 갔다면 예.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그냥 사기꾼들 아닙니까? 명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정성호 장관은 아까 지금 이거 수사지휘권 아니고 이 의견 제시라고는 하시는데 6년 전에 말이에요. 19년도 7월 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정성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13년에 황교안 법무장관 국정원 댓글수사팀의 외압 행사한 의혹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윤석열 후보자에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시했겠어요?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총장은 분명한 기준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도 상당한 외압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예. 법무장관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했어. 예. 상당한 외압이지. 라고 6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예. 이게 진짜 그때부터는 이 더 문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죠. 장관이 그렇게 되는구나. 결국엔 방어하기 나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도 노만석 총장대도 스스로 인정했어요. 예. 이렇게 파장이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 예.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이게 정권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게다가 노만석, 정진우처럼 대가 없는 예. 이런 이제 그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 있잖아요. 바람보다 먼저 눕는 스타일. 예.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장관실에서 기침하면 어허. 독감이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게 이제 권력의 생리예요. 예. 아주 나쁜 옛날부터 있었던 생리. 예. 이 정권에서 그 생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 책임론, 예. 이를테면 검찰 구제불능이다. 민주당에서 제기할 수 있고 지금 선택적 반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도 싸요. 예. 그런데 검찰이 과거에 이렇게 엉망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엉망으로 살아라 이겁니까? 전과자는 범죄 신고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자, 김태현의 정치쇼 여도 타짜 2부에 이어서 3부에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 좀 노만석 전 대행이 물러났는데 말을 안 하고 나가진 않았어요. 네. 예, 어제 이제 밤에 집에 가면서 기자들이 또 뻗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집 앞에서 기자들한테 쭉 얘기한 게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요게 보기에 따라서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요 항소포기보다도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 옛날에는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하고 방향이 솔직히 좀 다르다. 그다음 요거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쪽에 가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홀가분의 시원섭섭하다. 정치쇼 퀴즈 1. 저쪽은 어디일까요? 대답은 서용주. 뻔한 걸 물어봐요. 누구? 난 몰라. 저쪽. 누구? 그러니까 지금 노만석 이 검찰총장 대행이 얘기하는 건 예. 지난 정부에서의 정치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쪽은 이재명 정부죠. 예.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문을 닫게 생겼는데 음. 이재명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나는 좀 받기가 쉽지 않아서 괴로웠다. 예. 하지만 받았다. 어. 그 얘기인데 좀 아니 그만두는 마당에 본인이 대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처음에 자기 책임화에 했다고 해놓고 나서 예. 꼬리가 길어요. 그래서 예. 사실 노만석 검찰청 권한대행이 말 애매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예. 무슨 딜을 했는지 어. 얘기를 하지 이게 해석 영역으로 남겨놓잖아요. 알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더 얘기하면 근데 딜도 아닌 것 같아요.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딜이면은 오히려 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검찰 조직을 생각해서 예. 예를 들어 보안 수사권을 받기로 하고. 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예요. 수사권을 지휘권을 발동하겠다 만약에 예. 항소 포기 안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나는 그냥 포기를 택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딜을 장관이든 차관이든 비추기도 어려워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비춰요 지금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요건 어때요?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밑줄 저쪽에서 요구하는 상황. 자, 장성철 학생 네. 저쪽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참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게 참 잔인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윤타짜한테 물어볼까요? 서타짜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오픈북 해요. 예. 뭘요? 이거 뭐야? 같이 들어가서 그러면? 얘기해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저쪽에서 공동 요구하는 상황이 뭐야? 오픈북 하자고. 다 문제 없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를? 그게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예. 가지 예. 뭐 재판과 관련된 검찰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좀 여러 가지 좀 신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임명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윤주 소장님 뭐 여권 돌아가는 사정 잘 아시니까
이렇게 정권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아직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고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 맞나요? 아시다시피 네. 그 검찰은 1년 뒤에는 없어져요. 아니 없어져도 1년은 검찰이라는 조직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권한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가 약한 좀 검찰총장 대행을 만들어 가지고 좀 자기네들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렇게 분석도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이제 그냥 명확하게 이거 같아요. 그 노만석 권한대행의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의 기소를 이번 정부는 정치 기소로 본다. 민주당도 똑같이 보는 것이고 이 정치적인 검찰에 있어서의 기소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옳은가라는 아마 얘기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기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아마 그러겠죠. 기소가?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기소는 그러니까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분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노만석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그래도 이 검찰의 이 기득권들이 전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안 되는 게 없었고 뭐 이 죄 있는 사람도 뭐 무혐의로 만드는 그런 검찰의 행태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걸 못하는 상황이니 예. 본인도 괴롭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치 기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검찰들도 본인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애매했을 것이다 그 얘기인데 좀 더 확실하게 해석기를 돌려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 다 얘기하면은 혹시 다 얘기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어차피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아니, 왜냐면 확실하게 이거 후를 털고 가야지. 다 얘기하면은 뭐 폭탄 발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왜냐면 같은데. 오늘 저 얘기한 거 보면 어제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왜냐면 말이 좀 세지잖아요. 더 구체적이고 예를 들면 처음에 대검 연구관들한테 했던 얘기는 뭐 법무부와 용산 쪽과 뭐 협의 요 정도인데 지금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줄 수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같아요. 그 말이 있었잖아요. 뭐요? 내가 용 쓰는 재주가 있냐. 지난번에 예.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겠냐고요. 내가 그 버틸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있겠냐. 저는 그냥 그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저쪽에서 요구한 게 뭘까? 음. 저쪽은 분명히 이제 뭐 법무부나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요구한 게 뭘까? 오염된 정치 기소 없애라. 뭐 그런 요구지 않았을까 자, 싶어요. 그러면 정치 그래요? 기소인데 좋아요. 이 재판에는 이재명 대통령 없잖아요. 판결문에 언급은 됐지만 예. 그럼 이 대장동 5명 이 사기꾼들에 대해서 정치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어떤 게 정치적인 기소라는 거예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이제 이 말 항소 돌린다. 포기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후에 출근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 뭐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예. 계속해서 이 사건이 계속해서 2심이 진행되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고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 그 대목이 아마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충분히 5명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 중형을 내렸고 예. 환수 조치도 민사에 있어서 할 수 있고 이제 그 설명을 쭉 하는 게 정치적인 분란까지도 고려한 알겠습니다. 결정이지 않았냐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정치 기소에 대해서 좀 털고 가자라는 입장들은 아니 그러니까 있는 무슨 것 말인지 같아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정치 기소다 조작 기소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뭔 생각해요. 관계가 있냐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이 전부 다 이게 타당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대장동 일당 5명 그야말로 7억 원 내고 7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예. 이들에 대한 이 수사 기소 재판 이걸 두고서 조작 기소다. 그리고 항소 포기가 타당한 결정이고 항소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 예. 검찰의 그 내규에 따라 예규에 따르더라도 검찰 얘기에 그런 거 있지도 않은데 왜 이걸 소리 높여 외치고 있냐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예. 난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건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건 그렇다 쳐.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그 주장하죠. 예. 여기 5명은 사기꾼인데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이들을 보호하려고 예.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는 30분 있다가 본방불 가서 서타자가 이해를 시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배 아프다고 이 이슈를 둘러싼 예를 들어서 야권의 빅샷들의 공세에 대한 평가, 여권의 방어 이런 거는 저 본방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셨죠? 네. 예. 한숨만 나오는 일이네요. 예. 그냥 본방불 뭐- 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는 다른 얘기 해볼게요. 뭐 할 거냐면 네. 이거 얘기하면은 윤타짜가 고개를 숙일 것 같은데 우리는 로저 비비에
아 노조 비비. 아니, 나는 또 우리는 황교안이 저는 할 말 다 그것도 할 하는데 거예요. 할 말 다 합니다. 노조 비비에 얽힌 사연들 알아요? 사연 모르죠.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요? 알죠. 김기현 저 누구지? 김기현 의원이 여론조사 꼴찌여서 일약 1위를 등극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 꼴찌는 아니에요. 꼴찌는 아니에요? 5등. 여러 명 중에 5등이나 5등으로 꼴찌나. 출발을 했어요. 어. 출발을 했다고. 예. 그걸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 올리는데 여사의 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김장연대라는 아니, 여사한테 단어를 처음 고맙다고 들었고, 그래가지고. 글쎄, 예, 김장연대라는 단어가 나왔고 예. 그 과정에서 연판장이 돌아서 예. 특정 후보가 출마를 포기했고 예. 그다음에 또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후보가 예. 청와대 정무수석 용산 정무수석의 말에 따라서 완전 직격탄을 맞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희대의 명언을 남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당원 100%로 룰이 바뀌어요. 예. 이런 몇 가지가 작동을 했죠. 근데 왜 여사한테 감사하는?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감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님, 당신 비대위원장이지 룰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 그다음 정무수석 누구였지? 정무수석님, 이진복. 수석님, 안철수 의원 주저 앉혀줘서 감사합니다. 또 아니고 뭐 여사한테 감사하다고 뭐 이랬으냐? 아니 그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예. 당시 그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상한 일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룰 바꿔서 골대 옮기고 예. 연판장 돌려서 나경원 의원 막 주저앉히고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손의 정점, 꼭지점이 김건희였다는 걸 아는 거죠. 대통령도 아니고. 네, 내부에서. 예. 때문에 거기다 이제 로저 비비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곡진한 감사 편지를 예. 보낸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V0였다는 게 또 한 번 확인되는 예.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가지고서 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이 나와가지고 김기현 의원 포함해서 네. 무슨 사회적 예우 차원의 선물이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의 취향은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 아. 일테면 누가 김건희한테 무슨 네. 책을 선물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예. 그거 주면 버리니까. 그 이사 갈 때 책은 다 버리고 갔잖아. 아, 그거 보도가 좀 된다. 그러니까 백 예. 결국에는 뭐 보석, 시계 예. 이게 이제 그 취향과 그 허영심을 오. 저격하는 거죠. 이미 소문이 많이 나서.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 수사는 12월 말 특검 임기 종료와 더불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있을 거다. 아니 어떻게 끝나요? 계속 뭐가 있는데 그 특검 입장에서도 마무리 지어가지고 뭐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 못한 이슈들은 넘길 거 아닙니까 다시 수사기관한테. 그래서 내란보다 이게 더 길게 갈 거예요. 국민의힘은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릴 거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허우적거리는 거 아니라 거기서 자유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즐기면서. 즐기면서. 네. 즐겨? 왜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 봐보세요. 황교안 잡아가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그거.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김건희다. 뭐 이런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윤석열이고 우리가 김건희다. 우리가 윤건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예. 해야 장동혁 대표는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니까 그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예. 참 제가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참 방송을 참 하기가 어렵구나. 뭐요?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로저 생각. 비비에? 예. 왜? 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인연이 있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김기현 대표나 예. 김기현 대표 밑에서 핵심적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친하거든요. 2년이 한 20년 됐고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볼 때 많이 도움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참 비판하자니 참 안면이 가려지고 뭐래요? 전화해봤죠? 먼저 전화가 왔어요.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첫 번째 언급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선물이다. 아니 뭐 이렇게 식사 초대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냐. 식사 초대받았대요 그러면? 근데 부부 동반 만찬했었나? 아니요, 제가 그거는 불가해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그렇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타임라인대로. 예. 그런데 그렇게 좀 개면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저도 그게 자꾸 귓속에서 맴돌아가지고 비판을 정말 제 성격대로 예.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잘못했고 그거를 또 뭐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서 옹호한 성일정 의원도 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드네요. 요건 약간 사실관계와 관련된 건데 제가 아는 분이 궁금해서 로저 비비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100만 원 후반대래요. 190만 원 정도. 190만 원. 100만 원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축소야. 200만 원.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저 업그레이드 저 심화 버전은 본방불가에서 나눠볼게요. 저 그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서 서타자가 네. 물줄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아니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그럼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내란 저 선동 혐의인 거죠. 네. 뭐 보니까 뭐 우원식 의장하고 저 한동훈 전 대표 잡아가야 된다 뭐 이랬다고. 근데 이제 어제 여기 요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근데 윤타짜 네. 어제 이제 이게 이제 이번 항소폭이 규탄대회잖아요. 원래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그런데 대장동. 근데 장동혁 대표 그거 하다가 막 이건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 옛날에 우리가 시리즈 많았잖아 정치권에. 우리가 이재명이다. 예, 뭐 있고.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그러면 이거 싸우면 저 국민의힘에게 좋아요? 근데 황교안 전 대표는 부정선거론자인데. 저희 당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가? 아, 당을 나가자. 따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정책 궤적을 보였는가를 다 아는데 잠깐만. 이거 정확하면 네. 여러분 전쟁입니다. 아, 이거 좀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다 하고 민주당식 문구 아니에요. 지금 전쟁입니다. 김현지.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민주당. 그거 그대로 차용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못해요? 국민의힘인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 메시지는 사실 이걸 전달하기 위한 거고 이 속뜻은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투쟁을 갑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가 전광훈입니다. 우리가 전한길입니다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예. 여기서 얘기가 그러니까 왜 있을까요? 그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했던 거는 내란은 없었다예요. 맞아요. 때문에 이제 뭐 우원식도 체포하고 한동훈도 체포하라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내란은 없었다고 장동혁 대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는 얘기하고 등치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치적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안심이죠. 아니 뭐 저런 대장동 얘기하다가 아니 우리가 뭐 저런 상대는 상대하기가 너무 쉬워요.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모처럼의 이제 호재와 공격의 타이밍이 왔는데 거기에 찬물을 확 견진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닌 당 대표라는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계산에서 보면은 예. 황교안 전 총리가 당적도 다르고 지금 당을 나간 사람이지만 지지 기반을 공유해요. 같은 지지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당이에요. 본인의 정치 네,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 계속 저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안 올라가고 지방선거 전에 본인의 이제 정치적 포지션이 흔들리면 뭘 할 거냐 당 게시판 문제를 끌고 나와서 예. 이제 한동훈 때리기로 돌파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중도 확장 이런 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안중에 없다고 보고 어허. 그렇게 보면 이제 광주 가가지고 뭐 월간 광주하겠다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 월간 광주를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내란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이 정치적 대응력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여요. 저런 리더십으로. 창타자 보기에는 그 보수나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죠. 근데 장동혁 대표에게는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지 기반, 지지층들이 저걸 요구를 해요. 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자들이고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동화된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고 그럼 자신이 당내에서 정치적인 입지와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지 기반을 공고하게 해나가는 메시지와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참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인데 이제 당내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더니 예. 뒤에서 이제 좀 몇몇 의원들이 너만
너만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만 한 게 아니야. 네. 우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것을 보면은 네.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참 비판적인데 참 문제는 그래도 당의 중진 의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예. 저거 공개적으로 좀 경고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가만히 숨어 계셔서 왜 가만히 있을까요? 내년 아니, 뭐 장동욱 지방- 대표가 무서워서 아니면 관심 없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그러죠. 그냥 포기한 거죠. 단체장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소리 했다가 저는 지난번에 그 한밤중에 후보 교체 때도 중진들 가만히 있었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우리는 황교안이다 그 정도의 그 정신을 갖고 있는 당 대표면 예. 사실상 메신저가 오염됐기 때문에 저는 뭐 대장동권이든 항소 포기돼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민주당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뭐? 뭐래요? 우리가 김만배다.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런 딱 거 맞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제정신이 아니면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에 어떻게 우리가 김만배다 하겠어요. 너무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아니 그런 식의 그러고 주장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황교안에다 한 것이고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예. 양수 포기 관련해서 이제 싸우는데 당내에서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힐라를 해요. 뭐라고? 뭐그 민주당? 아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라냐면 수준 낮다. 우리 국민의힘의 급과는 완전히 다른 음? 그런 수준이다라고 누가- 그 당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누가- 얘기하거든요. 누가? 그건 제가 본방불교에서 얘기. 오, 뭐 우리 대변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증? 대변인.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아니, 오늘 할 거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황교. 그러니까 아까 중진들이 말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중진들이 뭐 공천권 때문에 가만히 있다 아니고 중진들이 같은 생각이에요. 거기서 중진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대표적으로 나경원,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김도읍 같은 정책이죠. 그분은 조금 다르죠. 예. 근데 그분은 원래 그렇게 뭐 이런 당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분이고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아는 중진들은 생각이 비슷해요. 장동혁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제불능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각자들 본방불교에서 털어놓을 것들이 몇 개들 있으시구나. 예. 기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불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